시작하기 전에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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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도 주말도 마지막 주말도 가고 있고 다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평화롭고 딱히 할 일 없는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 번째 라이브를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11시 50분 가량 됐는데 1시간 조금 넘게 이제 라이브를 하고 마칠 생각으로 이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면은 유사과학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사과학에 대해서 워낙 우리 현대 사회에 지금 갈수록 많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유사과학이라는 것에. 그리고 더 정확히는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유사과학 그리고 유사과학의 경계는 어디인가? 또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유사과학이라고 하면 너무 많죠. 좀 전통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은 어, 게르마늄 팔찌, 네, 음이온 팔찌 다들 아시죠? 이제 되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사과학 제품들인데 뭐 이런 거를 끼면은 뭐 음이온이 뭐 어쩌고 돼가지고 뭐 게르마늄도 마찬가지로 신체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찌저찌 해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게 이제 한때 엄청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한 5, 60대 이제 여성분들이 한때 이런 게르마늄 팔찌를 엄청 차고 다녔어요. 음이온 팔찌라든지. 심지어 저 음이온 팔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용으로 되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출시된 적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몸이 좋다고 하니까 예쁘기도 하고 이제 명분을 다 채운 거죠. 이제 애들은 이제 알록달록한 예쁜 팔찌를 찰 수 있고 또 이게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몸에 좋다는데 음이온이 뭐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끼게 냅두는 거죠. 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되게 불티나게 팔리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게 이것도 이게 유사과학, 유사과학이죠. 증명되지 않은 이제 효과를 이제 가짜로 얘기를 해서 수익을 창출한 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유사과학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팔찌를 차면 뭐 건강이 좋아져요. 이런 거는 이제 의학, 몸에 관련된 사람의 신체 관련된 것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무한단물 뭐 음, 뭐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엄청 유명한 거. 물은 밥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게 다 이제 저런 내용들 보면은 뭐 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하면은 뭐 몸이 좋아진다. 사람의 신체. 그러니까 의학에 관련된 유사과학이죠. 이런 게 다 의학에 관련된 의학. 또, 뭐가 있을까요? 혈액형? 혈액형별 성격? 이것도 너무 유명한 이제 유사과학이라 가지고. 어, 그래도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죠. 지금까지도 뭐, 사람들이 이제 진지하게 듣지는 않지만, 장난식으로, 약간 이게 지금 현재 MBTI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한때 되게 유행했을 때는 이제 사람 성격만 보고, 이제 술자리라든지 약속에서 처음 사람 만났을 때, 너 뭐 B형인지, 너 O형인지, 너 A형인지, 이렇게 정말 뭐 거의 의례적으로 얘기하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간간히 하죠. 이미 다 사람들이 유서광이가 다 알고 있지만은 장난식으로라도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점성술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존재합니다. 뭐 동양은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동양, 동양 서양 나눠가지고 동양은 대표적으로 이제 무당 분들이 있어요. 무당 요즘에는 요즘에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하려고 검색을 했는데, 무슨 보살, 땡땡 보살, 무슨 땡땡 뭐 동자, 땡땡 선녀,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영상도 활발하게 올리시고, 주제도 되게 다양해요, 보면은. 뭐, 귀신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적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뭐 운을 올릴 수 있냐, 아니면 뭐 수호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 등에서도 쉽게 이제 활동하고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아니면 뭐, 진짜 대표적인 동양 점성술의 이제 고전이라고 하려면은 주역이라는 게 있죠.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주역이라는 이 책?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무슨 별자리라든지 그런 되게 뭐지 복잡한 관계를 따져가면서 뭐 사람의 앞날이라든지 뭐 아니 뭐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해서 예측한다고 해요. 또 서양에는 요즘 너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퍼져 있는 타로 카드도 이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뭐 홍대라든지 뭐 건대라든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주 노는 곳에 이제 타로 카페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지금은 그냥 뭐 커플들끼리 가거나 뭐 썸을 타는 사람들끼리 가서 약간 그냥 재미로 앞으로 저희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좀 엔터테인먼트 성격으로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것도 사실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뭘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재미 요소. 또 뭐 서양에서는 뭐 마법이죠. 마법에 관한 이제 미디어 믹스에서도 이제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이것저것 다 마법에 관련된 창작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위에 고대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뭐 실제로 뭐 있었다는 뭐 기록도 있다고 해요. 마법이.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신적인 영역이 초현실적인 영역이 가장 크게 받아들여졌던 시대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유서각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점성술이라 이런 게 다 초현실적인 건데 또 초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유서각이 이런 걸 이용한 게 사이비 종교에서도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현실이죠.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이 사이비 종교가 초현실적인 이런 유사과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유사과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본 것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보게 된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교주가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교주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자신만이 아는 이제 초현실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 어떻게 의학을 이용하는 거죠. 의학을 이용. 여기 보면 이 유사과학의 이제 카테고리 중에 의학,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거.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자신만이 아는 뭐 의학적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 교원이라고 해야 되나? 신자? 신자의 병을 고쳐준다.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기억이 나면은 알려드릴게요.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몸을 무슨 아줌마인가? 아줌마였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앞에 데려놔요. 그러면은 그 교주 아저씨가 그 아줌마의 몸을 이제 여러 군데 툭툭툭 이제 만지고 치고 좀 기가 뭐 흐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이제 몸이 많이 괜찮아졌을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이제 되게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무슨 블로그도 엄청 적극적으로 연재를 하고, 어, 사실 근데 그런 거 보면 별로 기분은 좋지는 않죠. 그거는 단순히 이제 무슨 자기가 믿는 유사과학을 그냥 믿고 뭐 전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기만을 해서 또 신자들한테 뭐 후원금 받고 하면서 그런 걸로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활동이나 그런 걸. 완전 그거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지 않죠, 확실히.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유사과학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뭐 이용당하고 유사과학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얘기죠. 부정적인 얘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얘기고. 그런데 과연 유사과학의 경계는 어딘가? 어디까지가 유사과학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유사과학이 아닌가? 증명된 거는 이제 과학이고 보통은 증명되지 않은 건 유사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모두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유사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명상이 있죠. 명상. 명상이 효과가 입증된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명상에 이제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제 기술도 발전해서 이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스캔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제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명상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
걸 이제 입증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명상이란 거는 그냥 위에서 말한 우리가 이제 초현실적인 그런 형상이라고 이제 믿고 이제 종교 수행자들이나 이제 승려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이제 신부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은 이제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명상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현실적인 아니면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그냥 마이너한 그것도 역시 이제 유사과학의 프레임이 있던 활동이었어요. 명상이. 근데 이게 입증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명상을 많이 하고 이 명상도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방법도 너무너무너무 많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이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명상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라디오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명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이제는 유사과학이라고 생각 안 하죠. 라고 생각 안 하는. 안- 왜냐하면은 이제 논문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효과 같은 게 이전까지만 해도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유사과학의 범주에 있었지만은 입증이 되면서 많은 일반인들이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명상이 효과가 입증되었듯이 우리 주변에 지금 수많은 유사과학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유사과학이라고 믿지만 프로는 입증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경계선을 우리가 어떻게 어렴풋이라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고 증명되지 않은 거는 다 유사과학이라 해서 배척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런 영상과 같은 이제 효과가 좋은 행위들을 다 그냥 져버릴 거 아니에요. 배척하고. 지금 있는 것만 알고 진짜일 수도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배척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되지 않은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모두 배척해버릴 게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죠. 음, 좀 딴 길로 세고 싶은데 이 명상 관해가지고 명상 자체의 효과는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이 명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손과체. 실제로 사람 몸에 있는 기관이에요. 손과체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것도 이제 명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키워드인데 이 제3의 눈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이제 명상이나 영적인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 제3의 눈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명상 여기까지는 이제 입증이 돼가지고 맞아요. 유사각이 아니고 효과가 입증된 게 맞는데 이제 이 제3의 눈이라는 거에 이제 넘어가면은 다시 이게 또 이제 입증이 안 된 상태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유사각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는 게 직접 몸으로 뭐 느껴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신체에는 육체적인 두 눈 외에도 눈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 눈이 뭐
정신적인 눈이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 신체 눈은 없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두 눈 말고 눈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명상을 하다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심적으로 안에 있는 제3의 눈이 뜨인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이 손가치다. 근데 이 손가치는 실제로 있는 사람의 몸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지금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가? 그냥 뭐 깨달음 얻었다는 걸 그냥 이 제3의 눈을 얻었다는 걸로 대체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건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러면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같은 범주잖아요. 이게 명상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다.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고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가 아직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제가 뭘 지금 알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 내가 진짜라고 믿는 거랑 이제 세상이 공공연하게 진짜라고 믿는 거랑 결국에 구분을 하려면은 다른 누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뭐 욕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건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왜냐면은 이 게르마늄 팔찌, 음이온 팔찌가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다 알잖아. 증명이 났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욕을 할 수 있죠. 욕할 수 있다. 이걸로 뭐 수익 추구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이 제3의 눈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요? 손가체가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욕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고 이게 이게 가짜라고 말하고 싶어도 못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런 증명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문제를 권하고 싶다면 남이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증명하기 전이라면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직접 체험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함부로 단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 유사과학이라는 거에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 그냥 무조건 증명돼 있어야 되고 교과서에 있어야 되고 논문으로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은 진짜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고 인류가 나아가려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그냥 공부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시험을 치기 위한 용도지. 인류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거를 공부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가 깨닫지 못한 거를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시켜야지 인류가 뭐 발전하는 건데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걸로든. 그러니까 이 유사과학이라고 느껴져도 이게 불분명하면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믿지는 않아도 되죠, 당연히. 믿을 필요도 없고. 근데
적어도 그 사람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 유사과학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쁜 짓을, 나쁜 짓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뭐, 금전적인 이익을 이제 불법적으로 뭐 얻는다든지, 불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아니면은 인간의 뭐, 마음을 조종한다든지 함부로, 사이비 종교죠, 이게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는 이것도 하는구나. 자, 어쨌든,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인류가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유사과학에 대한 생각은 이겁니다.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이거죠. 나쁜 짓을 제외하면. 그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건 이제 다른 주제로 조금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약한데, 근데 이 약한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에 기대려면은 그 기댈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대사에서 증명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에 기대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문명에 와서도 종교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고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에 기대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증명된 무엇을 기대기려면은 우리가 뭐에 기대야 될까요? 뭐 우리가 뭐 물리법칙에 기대야 될까요? 물리법칙을 믿습니까? 뭐 누굴 숭배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뭐 누굴 숭배해야 될까요? 뭐 아인슈타인을 괜히 숭배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천재들 보면 요즘에 뭐 유명한 오펜하이머 다 똑같은 사람들이 이런 딱딱한 물리법칙을 믿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거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냐면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 지- 이 정치인들이 보통은 보통은 공부를 아주 잘하고 엘리트 집단이고 부족함 없고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완벽한 계층이겠죠. 그냥 우리가 뭐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이제 사회적 지위만 보면은 좀 완벽하죠. 가장 완벽한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현대 정치인들 보면은 뭐 변호사, 검사 출신들 많고 대부분 뭐 사법고시라는 이제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렇게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권력 투쟁을 이겨내고 어쨌든 이제 지금 정치인을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권력 투쟁을 이겨내고 회의원 배지를 달고 뭐
사회 최고 위층에 올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신력이 되게 강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정신력이 강하고, 뭐, 신도 안 믿을 것 같고, 그냥, 신도 안 믿을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완전. 근데 아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실제는 정반대. 이렇게 강할 것 같은 사람들도 종교 엄청 믿습니다. 엄청 믿고, 뭐 이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긴 한데, 정치적인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종교도 사회집단이니까 표를 얻어야겠죠. 근데 이 표를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제 종교를 여실히 믿는 사람도 많았고, 또 우리가 지금 약간 불문율적인 이야기지만, 진짜 유력 정치인들 중에 무당이라든지 그런 거 믿는 이런 아까 말한 유사과학, 유사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이슈가 그리고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계속 뭐 이제 엮여 있다고 나오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상한 거예요. 이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보다 이성적일 것 같은 사람들이 정신력도 강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이제 기대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얘기죠.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자, 오늘은 이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음,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현재 우리가 기상과학이라고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그냥 이런 것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생각보다 얘기가 빨리 끝나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라이브가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라이브를 길게 못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